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1차원 운동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물체가 1차원 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즉, 직선 위를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운동을 우리가 기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적어도 t초 후에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물체를 여러분이 물체의 운동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t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빠르기가 어떤지, 그렇죠? 시속 50km인지 시속 60km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죠. t초에서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냐, 즉 가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빠르기의 변화죠. 즉 속력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초일 때 이 속력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1차 운동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에 대한 질문만 답할 수 있으면 이 운동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식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찾는다는 얘기는 t초의 물체 위치라는 얘기는 이제 이거죠. t초 후의 물체 위치. 그리고 t초일 때 물체의 속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속력을 V로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t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이것도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이런 세 개의 그렇죠? 이 물리량을 t에 대해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그 변화를 잘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서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좌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위치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죠. 원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이쪽 방향으로를 내가 플러스 X축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원점을 하나 택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물체 운동을 기술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좌표는 우리가 그 기초 부분을 할 때 그 좌표의 종류도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쥐교 좌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때에 따라서 뭐 극좌표라든가 원통좌표, 구좌표라든가 그런 걸 쓴다는 얘기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제 이 원점에서부터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좌표 선택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좌표가 됐으면 이제 이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여기가 지금 원점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위치가 시간이 지났더니 뭐 여기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났더니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났더니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 얘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즉 위치라는 것이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각 t에서의 위치인데 이 xt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점에서 여러분이 택한 그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위치라고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 t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그렇죠? 거리.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위치 이렇게 정의해서 표현을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밀한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물체 운동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의 위치라고 하면 바로 이게 되겠죠. 이 원점에서부터 얘의 위치.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번 봅시다.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각 t에서 얘의 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얘의 위치는 좌표, 설정된 좌표에 이거에서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1차원 운동을 슬슬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1차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변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변위라는 거,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변위가 뭘까? 그렇죠? 변위. 변위는 위치의 변화를 변위라고 합니다. 위치의 변화. 그렇죠? 를 말함.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변이죠. 델타 X, 이게 바로 변입니다. 그렇겠죠? 위치의 변화니까 요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이 변이를 이동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동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즉 변이는 그쵸? 여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개념이 지금 물리에서 말하는 변이는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예요. 변위는 이동거리가 아니죠. 이동거리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물체가 있잖아요. 이 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1인 지점이고 여기가 3인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m인 지점. 내가 미터라고 해보고. 됐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요. 어떤 시간에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t가 뭐 한 2초 정도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3초가 됐더니 여기 왔어요. t가 3초가 됐더니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초일 때하고 2초일 때 변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죠? 변위는, 그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니까, 나중 위치가 지금 3m였고, 다시 처음 위치가 1m였으니까, 변위는 2m, 이렇게 돼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있다가 이놈이 이렇게 왔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의 이동거리도 그렇죠? 이동거리도 역시 이만큼을 이동했기 때문에 2m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변이하고 이동거리하고 같죠. 그렇지만은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요,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어요.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쵸?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도식화해 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경로를 내가 한번 그 R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물체가 R이라는 경로를 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델타 X를 한번 구해라 그러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겁니다. 나중 위치는 지금 1m죠. 처음 위치는 0m였어요. 그러니까 얘의 변이는 1m죠. 그렇지만 이동거리는 변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 이동거리는 지금 3으로 왔다가 다시 2를 왔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5m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변이하고 이동거리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그냥 좌표가 설정되어 있을 때 원점으로 할 때 위치, 그쵸? 그 위치의 변화만 기술을 한 거고, 이동거리는 실제로 얘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 뭐 흔히 물리학 책에서 하는데요. 택시를 탈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이동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지 변위에 대해서 요금을 내지는 않죠. 변위에 대해서 요금을 내면 택시 운전사 망할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변위하고 이동 거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변위가 지금 위치 변화를 얘기한다고 했지만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변이가 하나의 벡터입니다. 이건 나중에 2차 운동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지금은 변이가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변이는 위치 변화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 양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처음에 얘가 여기 있다가 그쵸? 5인 지점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경로를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이 경로를 P라고 한번 해봤을 때 이 P 경로를 따른 변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니까 나중이 지금 3이죠. 그 다음에 처음이 5m였죠. 그러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변이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변이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축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축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을 기술할 때 변이까지 한번 기술을 해본 거예요. 됐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차원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위치 정하고 변이 표현하고 됐죠? 이제 빠르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하고 평균 속도라는 개념. 그러니까 스피드하고 벨로시티가 있는데 두 개념이 일상생활에서야 비슷하게 쓰지만 물리학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그 개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X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생각을 해보죠. 이 물체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요. 나중에 여기에 있게 되었어요. 그쵸? 그런데 처음에 여기고 나중에 여기 있게 될 때까지 그 경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합시다. X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그런 경우. 이 경로 R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물체의 빠르기를 기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빠르기 중에 이 평균 속력이라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빠르기를 기술하려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정의를 한번 써보면 이 xi에 있다가 얘가 xf라는 나중 위치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럼 이때 걸린 소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xi에서 xf까지 가게 된, 이 위치까지 가게 된 소요 시간이 있을 거고, 이 소요 시간 동안, 그렇죠? 소요 시간 동안 이동 거리죠. 이동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 개념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동 거리, 그 소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이런 그 양을 우리가 평균 속력, 그래서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까 변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소요 시간은 델타 t라고 쓸 수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델타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 델타의 엄밀한 의미는 RF 빼기 RI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파란 선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어떤 물리학 책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도 쓰는데 그냥 R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델타의 의미가 아니죠. 실제 그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속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항상 소요 시간에다가 그 소요 시간 동안 실제로 이동한 거리, 이걸 가지고 소요 시간 나눈 이 양을 우리가 평균 속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죠.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택시가 그렇죠? 한 120km 정도 할까요? 120km를 어떻게 한 4시간에 질주했다. 그렇죠? 어떤 택시가. 그렇게 되면 얘의 빠르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120km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그쵸? 중간중간에 속도가 이제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20km라는 전체 이동 거리를 4시간 만에 질주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평균적인 속력은 뭐예요? 얘가 120km를 4시간 동안에 질주를 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얘는 30km/h, 즉 얘는 시속 30km로 달렸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평균 속력이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빠르기를 나타낼 때는 이 평균 속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부터 어디
수원까지, 그죠? 1시간 걸렸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종로부터 수원까지 1시간 걸렸습니다. 종로부터 수원까지 예를 들어서 100인 100km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중간중간에 속도는 계속 변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얘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평균 속력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그렇죠? 100km를 1시간에 갔으니까 시속 100km로 갔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로 써먹는 그 속력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평균 속력을 또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글로만 썼는데, 평균 속력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average라는 그 글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이 빠르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인데, 저기 잠깐 틀렸네요. 빠르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 이동 거리를 그 소요 시간으로 나눈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지금 쓰는데, 이 평균 속력은, 그죠? 이거 VA는, 그죠? 항상, 그러니까 양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동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이동거리는 항상 양수고 흐르는 시간도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항상 양수인 그런 값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평균 속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떤 식으로 빠르기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여기를 제가 3번이라고 했죠? 이제 잘못됐어요. 4번인데, 그죠? 그냥 정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평균 속도입니다. 이제 이 1차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낼 때 이 평균 속도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표현하는지 좀 봅시다. 얘는 이제 물체가 여기다가 일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이 가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평균 속력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 소요 시간에다가 얘의 변이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 시간 동안 소요 시간 동안 발생한 변위만 가지고 생각을 해요. 변위. 그러니까 여기 핵심 개념은 이거죠. 아까는 이동거리였지만 변위만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위가 있었죠. 이게 지금 변이잖아요. 요 놈만 보겠다는 얘기죠. 요 놈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우리 앞에서 변화에 대한 걸 배웠죠. 소요시간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평균 속도의 개념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하고 그쵸?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같죠? 그죠? 근데 아까는 이게 이동거리는 이거고 지금 변인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보다 작게 나오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라고. 물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요. 이 평균 속도, 지금 이 운동 있죠. 지금 이 운동에서 평균 속도로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평균 속력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평균 속력이 좀 더 정직한 빠르기의 표현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지 않냐면, 얘가 순간순간 사실 이렇게 갈 때, 그렇죠. 이렇게 갈 때 얘가 순간순간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평균적으로만 따져서 생각을 할 때는 평균 속력이 더 정확한 것 같지만은, 그렇죠. 이 구간이 상당히 짧아지면요,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하고 같아지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세요. 얘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나 같죠? 왜? 이동거리나 얘의 변이나 같아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이 차이가 나지,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순간 속력이라든가 뭐 순간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따질 때는 그 이동거리나 변이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같아져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지금 이렇게 커다란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걸 이동거리하고 변이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속도, 속력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순간 속도 속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나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이 계기판에 나타나는 속력, 그쵸? 그때의 그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 순간을 따질 때는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나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죠? 지금은 커다란 구간에서 이 델타 t가 충분히 클 때, 그리고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다를 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제 좀 더 전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운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속력의 개념은, 속도의 개념은 거의 이제 그 순간 속력, 순간 속도가 된다 하는 얘기. 예,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던 것처럼 아까 그 평균 속력은 절대로 음이 될 수 없다. 그랬지만 여기는 음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이 평균 속도는 그렇죠? 음수일 수 있다. 이걸 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왜 음수일 수 있을까요? 변이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그쵸?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다라고 하지 않고, 그쵸?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XF가 된단 말이에요. 돼요? 그러면 얘가 평균 속도를 따지면은, 그쵸? 소요 시간에다가 이 변이 이거를 따질 텐데, 그쵸? 이 변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XF에서 XI 빼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얼마일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내가 여기를 원점으로 본다면, 그쵸?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 자체가 음수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가 더 강력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이동거리는 방향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뒤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도 그냥 이동거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그 정보를 담을 수가 없는데, 이 평균 속도는 이리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잖아요. 근데 거꾸로 온 게 원래 그 위치보다 더 저쪽으로 가 있으면은 속도가 음이 나와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를 구했을 때 음이라는 얘기는, 그쵸? 얘 방향이 아까 진행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이라는 그런 정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도구가 되니까 얘가 더 강력한 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순간 속력, 순간 속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수고하셨어요. 끝내려고 했는데 간단한 문제 이거 하나 다뤄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운전기사가 직선길이죠. 20km/h, 시속 20km의 평균 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균 속도로 2시간 동안 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그죠? 그냥 위치의 변화를 소요된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거든요. 2시간 동안 운전했다. 이 정도의 속도다라고 얘기했죠. 자, 평균 속도. 그냥 제가 평균 속도, 에버리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평균 속도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소요 시간 동안의 이 위치의 변화, 즉 변위를 나타낸 거죠. 근데 직선길이니까 여기는 평균 속력이든 속도든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직선길을 그냥 따라서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갔다가 왕복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직선길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한 거예요. 됐죠? 이 정도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이동했더니, 그쵸? 2시간 동안 운전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얼마의 거리를 이동했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그 직선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에서 얘가 여기다가 여기까지, 그쵸? 이게 지금 델타 X 아니에요? 처음에 이만큼이었고, 나중에 이만큼이었고, 지금 여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인데, 그냥 얘가 이렇게 직선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거리는 V 에버리지에다가 델타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에버리지요, 당연히. 20km/h가 될 것이고요. 델타 T는 2시간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40km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너무나 간단한 예지만 우리가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그런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이 대학 물리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거리를 몇 시간 만에 갔을 때 쓰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쓰이는 그 빠르기의 개념은 이 평균 속도, 그 다음 순간 속도, 그런 것이지 속력은 아니다. 속력이라는 개념은 이제 굳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만, 사실 이 구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그죠? 이런 구간을 생각할 때는 평균 속력, 평균 속도의 개념이 같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평균 속도에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즉 변위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그런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네, 수고하셨어요.